안녕하세요. 신화 속 스토리 신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이 누구죠? 네, 100이면 100, 아프로디테를 꼽으실 겁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 우리는 흔히 그녀를 꽃과 비둘기에 둘러싸인 우아한 여신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신화의 진짜 기록들을 뒤져보면 그녀만큼 위험한 신도 없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가정이 파탄나고 형제가 칼을 겨누고 급기야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녀는 단순히 사랑을 이어주는 큐피드가 아닙니다. 그녀는 인간과 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통제불능의 욕망, 그 자체입니다. 제우스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여신, 남편을 두고 시동생과 바람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그리고 고작 사과 한 알 때문에 나라 하나를 멸망시킨 장본인. 오늘은 아름다움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아프로디테의 소름 돋는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1. 19금 출생의 비밀. 거품이 아니라 땡땡이라고? 아프로디테의 탄생 비화. 사실 교과서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19금 스토리입니다. 보통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다 정도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거품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태초의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아들인 크로노스에게 반역을 당할 때 크로노스가 아버지의 중요 부위를 낫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지중해 바다에 휙 던져버리죠.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그 잘린 신체 부위가 바다를 떠다니며 흰 거품을 일으키는데 그 거품 속에서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솟아난 것이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녀는 제우스의 딸이 아닙니다. 족보상으로 따지면은 제우스의 고모, 아니, 그보다 훨씬 높은 학렬인 우라노스의 직계 자손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도 아프로디테의 권능, 즉 사랑과 욕망만큼은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제우스조차도 사랑에 미쳐 날뛰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시작부터 핏빛 폭력과 원초적 욕망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 그게 바로 아프로디테의 본질입니다. 파트 2. 올림포스 최대의 스캔들. 남편은 대장장이, 애인은 전쟁신. 아프로디테가 올림포스에 입성하자 난리가 납니다. 모든 남신이 그녀를 차지하려고 싸움박질을 시작했거든요. 제우스는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가장 못생기고 묵묵히 일만 하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해라. 미의 여신과 추남의 결혼. 당연히 아프로디테는 만족 못합니다. 그녀의 눈길은 올림포스 최고의 나쁜 남자,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꽂힙니다. 거칠고 잘생기고 몸 좋은 아레스. 둘은 남편의 눈을 피해 미래를 즐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모든 것을 지켜보는 태양신 헬리오스가 이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남편 헤파이스토스에게 고자질합니다. 대장장이 씨는 분노했지만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기술자답게 복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늘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청동금을 만들어 침대에 설치해 둔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간 척 자리를 비우자마자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촥! 천장에서 그물이 쏟아져 내려 두 사람을 올감해 버립니다. 꼼짝없이 알몸으로 묶인 두 사람.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의 모든 신을 불러 모읍니다. 이 더러운 꼴 좀 보십시오. 포세이돈, 헤르메스, 아폴론 등이 와서 이 장면을 구경합니다. 창피해 죽어야 정상인데 아프로디테는 어땠을까요? 신화에 따르면 그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이 사건으로 망신을 당한 건 오히려 찌질하게 함정을 판 남편 헤파이스토스였다는 해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녀에게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파트 3. 사과 하나로 나라를 망하게 하다. 트로이 전쟁의 시발점. 아프로디테의 위험성이 극에 달한 사건. 그 유명한 황금 사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사과 하나가 어떻게 나라를 멸망시켰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어느 화려한 결혼식장이었습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인간, 펠레우스의 결혼식이 열리던 날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이 VIP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단 한 명만 빼고요. 바로 불화와 다툼의 여신 에리스였습니다. 경사스러운 잔치에 늘 분란을 몰고 다니는 그녀를 초대하는 것은 신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에리스는 나만 쏙 빼놓고 파티를 해? 다 망해봐라! 라며 결혼식장에 난입합니다. 그리고 신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 한가운데로 번쩍이는 황금 사과 하나를 툭 던지고 사라집니다. 신들이 웅성거리며 그 사과를 집어들었는데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자, 이때부터 결혼식장은 숨막히는 눈치 게임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올림포스에서 한 미모한다는 새 여신이 동시에 그 사과를 쳐다본 겁니다. 신들의 여왕이자 최고의 권력을 가진 헤라,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자 걸크러쉬의 대명사 아테나, 그리고 자타공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세 여신은 서로 사과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당연히 내 거지 라며 살벌한 기싸움을 시작합니다. 결론이 안 나자 이 세 명은 최고신 제우스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따져 묻습니다. 자, 제우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헤라를 안 주면 마누라한테 평생 바가지를 긁힐 거고, 아테나를 안 주면 가장 아끼는 딸이 삐칠 거고, 아프로디테를 안 주면 그 성깔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제우스는 잔머리를 굴립니다. 아, 이거 내가 판결하면 무조건 독박이다. 그래서 제우스는 이 폭탄을 인간 세상으로 던져버립니다. 저기 트로이의 이대산에 가면 파리스라는 양치기 청년이 있는데 걔가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 걔한테 물어봐. 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전한 거죠. 졸지의 여신 3명의 오디션 심사위원이 된 양치기 청년 파리스. 새 여신은 그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로비를 시작합니다. 헤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뽑으면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너에게 주마. 아테나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뽑으면 세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와 힘을 주마. 아프로디테. 그녀는 권력이나 명예 같은 딱딱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미소를 지으며 귓가에 속삭이죠. 나를 뽑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내 아내로 만들어줄게. 혈기왕성하고 젊었던 파리스의 머릿속엔 권력이고 뭐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쥐어줍니다. 아프로디테는 기뻐하며 약속을 지켰죠. 하지만 여기서 아프로디테의 막장성이 드러납니다. 그녀가 파리스에게 짝지어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이미 그리스 스파르타의 왕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던 유부녀 헬레네였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헬레네의 마음에 강력한 큐피드의 화살을 쏴서 그녀가 남편과 나라를 버리고 파리스와 함께 야반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와이프를 도둑맞은 스파르타의 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내 아내를 내놔라 라며 그리스 전역의 영웅들을 긁어모아 트로이로 쳐들어갔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무려 10년 동안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트로이 전쟁입니다. 자신의 타이틀 방어전을 위해 수만 명의 목숨이 걸린 전쟁의 불씨를 당겨버린 여신. 그녀에게 인간의 가정과 목숨은 그저 자신의 매력을 증명하기 위한 체스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파트 4. 여신도 사랑 앞에서는 을이 된다. 아도니스와 비극. 천하의 판무파탈 아프로디테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소년 아도니스와의 사랑입니다. 아도니스가 태어났을 때부터 찜해뒀던 아프로디테는 그가 청년이 되자마자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전쟁도 올림포스도 내팽개치고 하루 종일 숲속에서 아도니스 뒷바라지만 했죠. 하지만 불행히도 아도니스는 사냥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늘 불안했습니다. 제발 맹수는 쫓지 마. 토끼 같은 것만 잡아. 그러나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프로디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도니스는 거대한 멧돼지와 마주칩니다. 이 멧돼지가 질투의 눈먼 아레스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결국 아도니스는 멧돼지 뿔에 받쳐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아프로디테가 비명소리를 듣고 날아왔을 땐 이미 늦었죠. 자신의 불륜으로 수많은 가정을 깼던 그녀가 정작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남자는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녀는 아도니스의 피에 신의 술을 뿌려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데 이게 바로 아네모네입니다. 바람이 불면 금방 져버리는 꽃말처럼 그녀의 사랑도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이 사건은 그녀에게 사랑의 기쁨만큼 고통도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욕망은 아름답지만 치명적이다. 아프로디테. 그녀는 단순히 예쁜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라노스의 잘린 살점과 바다의 거품, 즉 폭력과 혼돈 속에서 태어난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회적 규범, 즉 결혼도, 세상의 평화, 전쟁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어쩌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프로디테를 통해 경고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욕망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나와 세상을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을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치정 사건,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들도 결국은 이 아프로디테의 장난이 아닐까요? 화려한 미모 뒤에 숨겨진 핏빛 본색, 아프로디테 편.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올림포스 신화 속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보고 싶은 신 또는 이야기를 추천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신화 속 스토리, 신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